알아야 되는데요. 살아있는 흙은 때알 구조의 흙이라 그래가지고요. 나달들이 몽글몽글 이렇게 때처럼 이렇게 모아진 흙을 때알 구조라 그럽니다. 이 때알 구조가 왜 살아있는 흙이냐면 때알 구조에는 틈이 많아가지고 틈이 반이나 된다 그래요. 전체 부피 중에. 이런 틈 사이사이 물과 바람과 영양분이 있어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흙이란 이 속에 조그만 미생물에서부터 지렁이 같은 작은 동물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흙 한 숟가락에는 1억 마리 이상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 미생물 등 작은 무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흙은 일단 부드러워야 한다. 부드럽다는 것은 흙이 딱딱하게 굳지 않고 잘게 부서져 있어 틈이 많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밀가루처럼 흩어진 흙이 아니라 때알 구조의 흙으로 바뀌어야 한다. 호달들이 모여 이룬 때알로 된 흙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지렁이 똥입니다. 지렁이 똥. 그러니까 이 몽글몽글하니 이렇게 그 나달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느낌이죠. 요런 흙이 이제 살아있는 흙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도 통하고 물도 들어가고 뿌리도 뻗는 그런 흙이죠. 그래서 요런 흙이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흙의 특징은 푹신푹신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푹신푹신. 이런 건 이제 딱딱한 흙. 이런 건 이제 사람이 하도 밟고 다녀서 딱딱해졌죠. 이런 데는 이 식물이 자라기가 힘들죠. 자라도 겨우 힘들게 자라죠. 딱딱하게 굳은 흙에는 지렁이도 지네도 땅강아지도 그리고 많은 미생물들이 사라진 죽음의 세계가 된다. 먹이 사슬이 깨져 이런 환경에 강한 나쁜 균과 해충들만 득실거려 작물도 못 살고 결국 사람도 살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죽은 흙인데 이런 흙이 이렇게 밟아서만 죽는 게 아니라 화학 비료 주고 제초제 주고 농약을 주면 이렇게 또 딱딱해집니다. 왜 딱딱해지냐면 저런 아까 말한 때알의 흙은 미생물이 살아있어가서 미생물의 생명 활동으로 부드러워지는 건데 여기에는 그런 농약이나 그 제초제로 그런 미생물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 미생물들이 활동을 못해서 또 딱딱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밟아서 딱딱해지기도 하지만. 텃밭이나 주말 농사 정도의 규모에서 모종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양도 적어 사다 심는 게 보통이지만 농사의 반은 못 키우기에 있다고 봐도 될 만큼 모종을 키워봐야 참농사 맛을 볼 수 있다. 모종을 하는 대표적인 것이 고추다. 고추는 이른 봄부터 씨를 뿌려야 하는데 찬서리를 맞거나 기온이 떨어져 생기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모종을 낸다. 이게 한겨울에 했더니 15도가 잘 안 넘어. 땅속 온도가 15도가 잘 안 넘어. 야, 이게 자꾸 스트레스를 받게 해가지고 씨를 바로 심어도 되지만 모종을 키워 옮겨 심으면 생산량도 많고 풀보다 큰 놈을 심기 때문에 풀매기도 수월하다. 하지만 모종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김장배추 같은 가을 모종은 어릴 때 달려드는 벌레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대부분 모종을 많이 키운다. 그렇다고 모든 작물이 모종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뿌리를 먹는 무나 알타리, 당근 같은 것은 모종을 하지 않는다. 모종을 키우는 장소는 비가림이 되고 물을 언제나 줄 수 있는 비닐하우스 같은 온실이 좋다. 모종은 컵이나 포트에다 심어 키우는 방법이 있고 모판에다 상토를 깔고 심는 방법도 있다. 텃밭 농사와 같이 적은 양을 한다면 컵 같은 포트에다 심는 게 좋다. 전뿌림을 하면 옮겨 심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많은 양이라면 모판에다 심는데 줄뿌림을 한다. 거의 5mm. 1cm. 아니면 아이고 또
이 모종이 사실은 모종이 농사의 반이라고 해. 모 키우는 거를. 그래서 모를 건강하게 키워야 병이 안 걸려. 모종 옮겨 심어도. 그래가지고 모종을 키울 때는 모를 키울 흙이 제일 중요한데 이를 상토라 한다. 상토로 쓰는 흙은 가능한 깨끗한 흙을 써야 한다. 보통 산의 겉흙을 10cm 정도 걷어내서 풀씨가 없는 속흙을 쓴다. 상토는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모래를, 균을 없애기 위해서 숯가루나 재를 잘 발효된 거름과 섞는다. 흙과 모래와 숯의 비율은 3대 1대 1로 하고 전체의 10% 정도가 되게 거름을 준다. 산의 속에 산속의 흙이고 그다음에 모래 넣고 저 숯가루를 넣어서 그래. 거름을 넣는데도 거름 냄새가 하나도 안 나지. 근데 물론 거름도 완전히 삭은 거름을 넣었지. 근데 일반 밭의 흙은 밭의 흙 거름 주고 화학 비료 주고 제초제 주고 이런 흙은 산성화된 흙은 딱 맡으면 시궁창 냄새가 나. 그런 흙으로 상토를 하면은 병이 많이 오는 거야. 모종에 벌레가 많이 끼고. 아무래도 해충이란 거는 암모니아 가스나 이런 오염된 냄새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벌레가 의외로 없는 거야. 병이 들어오는 거야. 물론 이제 밭의 흙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면 좋지만. 이제 봄밭에 모종을 심어보자. 모종 심기는 생각보다 쉽다. 모종을 심을 때는 작물마다 다르지만 대개 떡잎 나오고 새술이 나와 잎사귀가 4-5개 정도 되었을 때가 적당하다. 심는 방법은 구멍을 파서 반드시 물을 가득 붓고 모종을 넣은 다음 마른 흙으로 덮어주면 끝난다. 구멍을 팔 때는 작물이 컸을 때의 크기를 염두에 두고 그 간격 이상을 벌려서 판다. 앉아서 이렇게 터졌을 때 서로 많이 닿지 않게. 일단은 이제 물을 먼저 주고 여기 파는 데다 물을 먼저 주고 배추를 심어야지. 심고 난 다음에 물을 위에다 주면 안 돼요. 심고 난 다음에 주면 안 돼요? 그게 위에가 딱딱하게 돼가지고 또 그 모세관 현상이래나 그래갖고 물을 증발시킨대요. 그래갖고 빨리 말라버린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 나서 지금 주고 또 난 줬는데 다음에 이제 하는데 이게 밑에를 이렇게 눌러야 돼. 이렇게 눌러야. 근데 이게 주의해야 할 점은 컵이나 포트에서 모종을 빼낼 때 흙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흙을 털어내면 흙을 물고 있던 작은 뿌리가 다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또한 떡잎이 흙에 덮여 묻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심는 방법은 작물마다 조금씩 다르다. 고구마나 들깨는 뉘어서 길게 심고 흙을 잎사귀 목까지 덮어준다. 요 정도 이렇게 혹 요만큼 파는 게 길쭉하게 파야 돼요. 길쭉하게 파고 물을 살짝 좀 더 좋았어요. 물을 붓고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이 부분이 많이 땅속으로 들어가게 비스듬히 이렇게 눕혀 세워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얘는 이제 비실비실 말라 죽어요. 잘 모르면 어떻게 이거 다 죽었나 보다 하는데 얘가 이제 다 죽고 말라 없어지고 속에서 새로 이렇게 샥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요만큼에서 여기에서 이제 고구마가 달릴 거니까 또 여기다 심으면 안 되고 얘는 가짜 표시인 거예요. 진짜 고구마가 앉을 자리는 요만큼 자리니까 요만큼 생각해서 여기를 파야겠죠. 하고 물을 붓고 여기 맞춰야지.
정도 충분히 됐어. 그리고 얘는 이 끝은 그래도 땅속 이렇게 들어가게 대각선 방향이 좋겠죠. 얘는 깊숙이 묻히고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흙을 살짝 그래서 이 고구마 좀 잘못 심으면 그냥 쑥쑥 꽂아 놓으면 뭐 10개 심으면 한 5개 없어지고 막 그러기 때문에 대파도 뉘어서 심는 것은 같지만 뿌리만 살짝 덮어주는 정도로 흙을 뿌린다. 그러면 양파 모종 뉘어 심는 법을 배워보자. 이거는요, 알이 굵은 걸 감안해서 간격을 이렇게 띄워야 돼. 양파가 기장 거는 이만해지지만 이건 그렇게 안 커요. 애기 주먹만 해. 화학 비료 주고 비료가 많으니까 이 정도 띄워주면 요 정도 자란. 이거 찍어. 요 정도 자란다 생각하고 요 정도. 요 정도 간격으로 떨어주는 거. 이 정도로. 근데 내 생각 이거 꽤 클 거야 이거 보니까 한 이 정도는 클 것 같아. 좀 더 해볼까? 이 정도 있어. 마늘 간격보다 한 2배 이제 해주는 거다. 이렇게 찍으면 돼. 이 작은 거는 붙여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섞어줘. 섞어서 섞은 건 따로, 조그만 건 따로 먹으면 되니까. 해서 끝. 그 외 대부분의 모종 심기는 바로 세워서 똑바로 심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종을 옮겨 심으면 환경에 적응하느라 몸살을 앓는다. 일주일 정도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도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하는 말처럼 작물도 몸살을 앓아야 더 튼튼하게 크고 열매도 튼실해진다. 풀매기는 김매기라고도 하는데 웃거름을 5번 주는 것보다 풀 한 번 매주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씨 뿌리기 전이나 모종을 옮겨 심기 전에 풀을 매주고 작물이 어느 정도 크면 함께 자란 풀들을 뽑아준다. 풀 매주는 때가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풀 자라는 것을 보고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해주면 된다. 풀을 맬 때는 꼼꼼 애벌보다 거친 2벌이 낫다라는 속담처럼 넓은 면적을 한 번에 꼼꼼하게 끝내려 하지 말아야 한다. 여름 한창 때는 풀이 쫓아오듯이 자라므로 성글고 거칠게 여러 번 매는 게 수고도 덜 수 있어 더 낫다. 장마 전과 후에는 반드시 해주는 게 좋다. 뽑은 풀은 뿌리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흙을 털어 깔아놓은 풀 위에다 놓아서 뿌리가 하늘로 향하도록 겹쳐 깔아준다. 풀뿌리가 흙에 닿으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깔아주면 풀은 흙덮개 역할을 해서 풀이 덜 난다. 그리고 벌레들의 서식처가 되고 흙의 습기를 유지해 줄 뿐 아니라 삭아서 거름이 되기도 한다. 작은 텃밭에서 풀을 맬 때는 보통 호미를 사용한다. 씨 뿌리기 전에는 뿌리채 뽑아야 한다. 하지만 작물이 자라고 있을 때는 호미로 작물 사이의 두둑을 쓱쓱 긁어주며 풀을 매면 된다. 감자나 들깨같이 북주기를 해줘야 하는 것들은 풀 맬 때 북주기를 하면서 자연스레 풀매기가 된다. 북주기는 작물 쪽으로 주변 흙을 긁어 올리는 작업이다.
양분이 있는 흙을 보태주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효과도 있다. 북주기는 그림처럼 호미로 두둑을 긁어 올리는 작업인데 헛골에 심었던 작물 쪽이 두둑이 되고 두둑이 있던 곳이 고랑으로 바뀌게 된다. 열매를 튼실하게 맺고 수확을 많게 하려고 순을 따거나 잘라준다. 순 따기, 순 지르기라고도 한다. 불필요하다고 보이는 가지나 새순을 잘라주면 그쪽으로 가던 영양분이 키우고자 하는 가지로 집중이 된다. 풀 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 순 지르기는 거름 5번 주는 것보다도 효과가 있다. 순 지르기는 그림과 같이 곁가지가 될 곁순을 따주는 건데 대표적인 작물이 토마토다. 이런 거, 아, 이런 거를 따주는데 얘도고? 여기 얘도 따주고 여기 요것도 따주고. 근데 여기 요것도 요 본줄기 예. 이외의 것은 다 따주는 되게 거예요. 커졌다 얘. 이렇게 커지면 자기가 본줄기 같다고. 그럼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요렇게 작을 때 얼른 따줘야 돼요. 요것도 이렇게 순지르기죠. 예, 순지르기예요. 이렇게. 여기 한 번 더 합시다. 여기 봐봐. 쑥 여기 봐봐. 요거 응. 요걸 따야지. 응. 떡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지 않게. 네. 여기도 요거 떡 따고. 여기도 지금 벌써 자기가 본줄기가 되려고 막 그러네. 이것도 똑 따고. 이게 크게 자랐을 때 자르면 이 상처가 크니까 작을 때 자르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때 제가 한번 전에 오이는 본줄기에서 잎이 나오면 본줄기와 잎 사이에서 반드시 곁가지가 나오는데 나오는 족족 잘라준다. 그러지 않으면 줄기가 뒤엉키고 오이도 잘 달리지 않는다. 이거는 근데 왜 잘라준 거예요? 지금 곁순이니까 곁순. 이것도 겹순이잖아. 응. 아, 근데 이거는 본래 잎이고, 이건 곁순이가 잘라줬는데 나중엔 이런 잎까지 다 잘라주는 거라고. 6 마디까지. 바뀔까요? 응. 6마디까지는 다 잘라줘야 돼. 이게 첫 번째 게 이렇게 비실비실한 거 봐.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지. 첫 번째 게 잘라줘야지. 열매를 맺는 고추나 토마토, 오이와 호박은 열매 무게로 쓰러지기 때문에 지주를 꼭 세워주어야 한다. 고추는 보통 고추대 하나에 하나씩 지주를 박아준 후 끈으로 묶어준다. 커가면서 하나씩 묶어 3번 정도 묶어주면 그만해도 된다. 토마토, 오이, 호박은 고추와 달리 사람 키만한 지주 2개를 기대어 삼각으로 묶어주면 좋다. 밭 크기에 따라 삼각 지주를 몇 개 만든 후 긴 막대로 이어주면 튼튼한 지주가 된다. 오이나 토마토는 순이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끈을 적당한 높이에 따라 지그재그로 망처럼 엮어주면 된다.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몇 번씩 손봐주어야 하고 결국 다시 만들게 되는 고생을 한다. 크게 높이 다 해놔야 되는구나. 예. 거의 이제 한 달 여기다 박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얀색이 아닌데 왜 하얀? 순이 지주를 타고 올라올 때 지주에다 끈으로 묶어주면 서로 엉키지 않고 잘 자란다. 완두콩도 지주를 세워준다. 그러나 완두콩은 특별한 지주가 필요 없다. 앉은 키 정도 되는 나뭇가지를 옆에다 꽂아주면 된다. 그러면 갈코리처럼 생긴 덩굴손이 지주를 찾으며 자라는데 손가락으로 살짝 걸쳐주면 좋다.
씨 뿌리기 할 때는 대개 100에 심고 어느 정도 자라면 솎아준다. 솎아줄 때는 작물이 다 자란 모습을 생각해서 간격을 두고 솎는다. 처음부터 솎아주게 할 필요 없이 간격을 주어 심으면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작물이 싹을 틔워 자랄 때는 여럿이 함께 있을수록 좋다. 처음에 서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경쟁도 하면서 잘 자라기 때문이다. 솎아주기는 가꾸기의 의미도 있지만 거두기 작업의 의미도 있다. 솎은 것을 버리지 않고 먹을거리로 쓰기 때문이다. 솎은 열무는 잎채소처럼 먹는다. 상추와 같은 쌈채소는 솎아주기와 거두기가 함께 이루어진다. 이런 거 정도 너무 하나 많아? 해주고 하나하나 남겨야지. 근데 많이 솎았는데? 솎아도 또 이게 자라서 이거 봐요. 하나가 이렇게 크잖아. 아예 이제 근데 뽑아? 이거는 이런 정도 뽑아주고 이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래도 또 크잖아. 요럴 때는 이제 하나씩 위에 밑에 거 밖에서부터 하나씩 따주는 거야. 오케이. 아 그렇게만 남기 안에. 이렇게만 남겨. 아 요만큼만. 그래도 또 금방 자라. 다음번에 왔을 때는 그렇구나. 또 금방 자라. 그 다음에 지금 이걸 따줄 때가 지났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버려야지 뭐. 이렇게. 야 요게 요렇게 하나씩 정도 있을게. 네. 하나 뽑고. 따주고 이런 떡잎은 버리고 이렇게 밑에 그냥 키워놓고 요런 거를 모르니까 또 못 맞아. 따먹는구만. 그렇지. 떡잎은 버려야 그 다음 게 잘 자라요. 아. 이렇게 이런 정도도 별로 안 이쁘다. 이렇게 남겨놔. 그러니까 요거 뭐예요? 이런 건 다 따 버리도록.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얘가 이제 예쁘게 쭉 올라와요. 그러면 이 잘라진 요 부분이 그리고 계속 이렇게 따먹으니까 나중에 모양이 어떻게 되면 이런 부분이 길쭉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아, 위로 요 올라오는 위에서 또 잎이 달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꽤 늦게까지 이걸 먹을 수 있어요. 있잖아요. 여기 나름 쪽이 쫙 올라와서 꽃이 핀다고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줘야 이 옆에서 여기 새순이 또 요 새순이 여기 자라는 거라고. 그래서 먹을 게 요 새순이 자라면 또 먹게 되는데 이걸 놔두면 여기에 자꾸 꽃이 이제 이게 일로 힘을 써가지고 꽃이 펴요. 그러니까 요렇게 위에 거를 다 위에 거. 똑똑 따주세요. 그래야 수컷은 상추하고 틀리네요. 예, 반대예요. 반대네요. 상추는 밑에 가장자리 것을 따주지만 이건 가운데 걸 따줘야 요 사이에서 여기 나는 거라고 이렇게. 요게 또 자라지. 안 그러면 이거 안 따주면 이게 안 자라요. 아.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도 요거 따줘야 위에 되죠? 그런 거 따줘야죠. 따줘야지. 이거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5cm씩 예. 한 개죠. 여기서 큰 거 쏠까요? 조그만 거 쏠까요? 간격을 보면서 지금 이 정도면 얘 살리죠? 얘하고 얘 살리고 이런 거 붓고 그 두 개 다 붓고. 감자는 순속기를 한다. 개수가 적더라도 굵은 감자를 얻기 위해서 한다. 도단한 싹이 10cm 정도 됐을 때 충실한 싹 2개 정도 남겨두고 나머지는 꺾어버린다. 싹을 뽑으면 뿌리에 있는 씨감자에 영향을 미치니까 꺾어버리는 게 좋다. 대개 북주기와 함께 한다. 감자는 주로 하지 때 캐는데 감자가 굵지 않아도 장마 들기 전에 캐는 게 좋다. 감자는 흙을 털어서 건조한 그늘에 보관해야 싹도 태우지 않고 잘 보관되고 고구마는 캐서 상온에서 보관해야 맛이 잘 유지된다. 봄 배추는 씨 뿌린 후 3, 40일 만에, 가을 배추는 70일 정도면 거둘 수 있다. 포기의 80%가 통이 들어차면 수확할 때다. 콩 없잖아 이거.
부추는 밑까지 짧게 잘라내서 거둔다. 그래도 금세 새로 싹이 올라 잘 자란다. 수세미는 따서 삶은 후 잘 말려서 쓴다. 양이 많으니까 이웃과 함께 나누면 좋은 선물이 그거를 된다. 가지도 못하는데 말이야. 가져가야지 좋은 거를. 빨간 고추를 고춧가루로 만들려면 햇빛에 자연적으로 말려 태양초를 만드는 게 좋다. 하루에도 2~3번씩 뒤집어줘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적은 양이라면 옥상이나 마당에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